왜 삶이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불안할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 거지? 왜 관계가 점점 힘들어질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철학자와 닮아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워. 아마 요즘 가장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는 대표적인 철학자일 겁니다. 사람들이 왜 쇼펜하우어의 말들에 열광하는 걸까요? 그는 철학자이자 시대를 앞서간 심리학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가장 깊이 파고든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살아가는 게 힘든 시절에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 깊은 지혜를 알려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의 진자 운동이다. 그에게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러웠고 행복은 일시적인 착각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는 단순히 비관적인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해줬고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는 방법 자신을 지키며 사는 태도, 그리고 내면의 평온함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주었죠. 이 영상은 그가 남긴 명언과 사유들을 바탕으로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조금 더 정직하게,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어쩌면 지금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고 인간관계에 지쳐있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리 공허한 마음이 드는지 답답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쇼펜하우어와 함께 인생의 민낯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작지만 단단한 통찰들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1부, 인생은 고통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시계추처럼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이 문장을 듣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너무 극단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삶을 단순히 고통과 권태 두 가지 안에서 말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말 안에는 인간의 삶에 대한 냉정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더 나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돈, 누군가의 인정, 사랑, 성공. 그 욕망을 향해 달리는 동안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결핍의 고통, 경쟁의 고통, 비교의 고통. 그러다 원하는 걸 손에 넣으면 잠깐의 기쁨이 지나가고 곧 권태가 찾아오죠. 이제 뭐 하지? 아이다야? 처음 느꼈던 그 기쁨은 사라지고 지루한 나날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고 또 다시 고통의 반복. 쇼펜하우어는 이 순환을 꿰뚫어 봤습니다. 인간은 욕망을 가진 존재이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고통스럽고 충족되고 나면 지루해진다고 말이죠. 정말 정확한 지점을 이 철학자는 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애써서 일하고 나서도 허무한 날이 많아요. SNS를 보며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지금의 내 자신이 작아 보이죠. 아무 문제 없는 하루였는데도 이상하게 무의미한 날들이 반복될 때 이런 감정들 사실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그 시계추 속에 우리가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고통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을 없애는 것이 진짜 자유다. 그에게 해답은 욕망을 더 많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욕망 그 자체를 줄이는 데에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는 욕망을 줄일수록 마음의 평온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남보다 잘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 더 갖지 않아도 감사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제야 인생의 고통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다고요. 현대에서는 이런 사고방식을 미니멀리즘이나 비우는 삶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갖지 않아도 괜찮고 달리지 않아도 충분하며 지금 이 순간도 나쁘지 않다는 감각, 아니면은 소확행이나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감사를 부여하는 삶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줄이는 선택은 가능하다. 이제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욕망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 내가 고통스러운 건 내가 원하는 어떤 것 때문은 아닐까? 그 욕망은 정말 내가 원해서 생긴 걸까? 아니면 세상이 만든 걸까? 이 질문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 바로 그게 진짜 철학이고 진짜 자유의 시작입니다. 2부 고독의 철학.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이 지불해야 할 대가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밥 먹는 걸 피하고 주말에 아무 약속도 없으면 불안해하고 누군가의 연락이 끊기면 혼자 된 것 같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고독을 전혀 다르게 봤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독은 피해야 할 상태가 아니라 깊은 사유와 진짜 자아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공간이다. 고독은 단지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 인간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이 사유의 깊이가 그 사람의 영혼을 만든다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 속에 섞여 살고 끝없이 자극을 소비하면서 정작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뭘 원하는 사람인지 생각할 시간도 없이 흘러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과 오래 있어도 공허하고 재밌는 콘텐츠를 봐도 지루하고 잠깐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이유. 그건 어쩌면 우리 안에 고독을 견디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이야말로 인간의 수준을 가르는 기준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죠. 수준이 낮은 사람은 외부에 끊임없이 의존하고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친구 삼을 수 있다고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보통 사람은 혼자 있으면 지루해서 견디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혼자일수록 더 풍요롭다. 이건 엘리트주의나 우월감이 아닙니다. 그만큼 내면의 대화, 사유, 집중,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은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관계의 피로를 느끼고 타인의 기준에 휘둘리고 혼자 있으면 불안한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진짜 되찾아야 할 건 외로움을 견디는 능력이 아니라 고독을 즐기는 능력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생각을 정리하고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아도 좋은 내 취향을 발견하고 그렇게 나와 깊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타인의 인정 없이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고독은 때로 외로움이라는 탈을 쓰고 우리를 찾아오지만 그 안에는 오히려 우리가 가장 원하는 평온함과 단단함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그 시간이 나를 소모하게 만들고 있진 않나요? 혹은 나를 조금 더 깊게 만들어주고 있나요? 이제 고독을 피하지 말고 마주해 보세요. 그 안에 진짜 당신이 있습니다. 3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사람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찔리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움을 느낀다. 이 유명한 고슴도치 딜레마는 그가 인간관계에서 느낀 핵심적인 진실을 말해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엔 분명 따뜻함이 있지만 그만큼의 불편함과 위험도 함께 따라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지만 그 가까움이 상처로 되돌아오는 경험을 반복하곤 하죠. 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타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저 시끄러운 시계다. 겉으로는 웃고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따지고 자신의 기준과 감정으로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는 사람들과 너무 가까워지면 피로와 상처밖에 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모두와 잘 지내려는 노력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거리감이라고요. 지금 이 시대는 관계 피로, 감정 소모, 사회적 비교가 더 심해졌습니다. 좋아요 숫자에 민감해지고 타인의 반응에 기분이 흔들리고 의도치 않게 상처 주고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왜 이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가? 이 관계는 나를 지치게 하나 아니면 단단하게 하나? 아무 생각 없이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 한 잘 고민해봐야 하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을 많이 알수록 혼자가 낫다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은 인간 혐오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건강한 거리두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관계에서 완벽함을 기대할수록 실망과 분노만 커질 뿐이죠. 그건 애초에 가능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를 잘 이해하고 내가 나에게 충실하다면 타인의 말이나 시선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단단한 자신이 되는 거죠. 관계를 맺되 너무 깊이 기대지 말고 상대에게서 나의 가치를 찾지 않는 것. 그게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붙어 있진 않나요? 그 거리를 조금만 조정하면 내 마음이 더 평온해지지 않을까요?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으며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4부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외부가 아닌 자기 안에서 행복을 찾는다. 이 한 문장은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불안과 초조, 혼란의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우리는 대부분 바깥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좋은 직장, 돈, 명품, 타인의 인정, SNS의 반응. 그걸 얻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잃으면 자존감이 바닥을 치죠.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은 내 통제 바깥에 있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부의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행복은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내면이 단단한 사람만이 진짜 자유롭다고 봤어요.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는 방법은 비교하지 않는 것, 욕망을 줄이는 것, 스스로를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불행하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남이 가진 걸 부러워하며 사는 것이다. 지혜로운 삶은 더 많이 갖는 삶이 아니라 덜 부러워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진실은 이겁니다. 내가 부족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내가 남과 비교해서 불행하다라는 것.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것이어야 한다. 그 누구의 기준도 아닌 당신의 것.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건 외부의 기준에서 한 걸음 물러나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사는 용기를 가지는 일입니다. 조용하고 단순한 삶일 수도 있고 빠르지 않지만 안정된 삶일 수도 있고 혼자지만 자유로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또 말했어요. 행복한 삶이란 고요한 호수처럼 흔들림이 없는 삶이다. 파도처럼 요동치는 감정, 비교로 인한 부러움, 타인의 기대에 눌리는 삶이 아니라 나답게, 조용하게, 지혜롭게 사는 것. 그는 외쳤습니다. 지혜란 인생을 덜 괴롭게 만드는 기술이다. 결국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로운 삶이란 누구보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편안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물어볼게요. 당신의 오늘 하루는 누구의 기준으로 살았나요? 나 자신의 기준으로 살았나요? 모두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기술. 쇼펜하우어는 삶의 본질을 고통으로 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통을 덜어내고 우리 마음을 조용하고 단단하게 지킬 수 있는 기술들을 철학 속에 담아 남겼습니다. 그가 말하는 평온함은 세상이 조용해져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이 조용해지는 상태를 뜻합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하는 전체에서 제일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첫 번째 기술은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기대는 실망의 어머니이다.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사람에게 상황의 미래에. 하지만 대부분의 고통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찾아오죠. 기대를 줄이면 실망도 줄어들고 실망이 줄어들면 감정은 그만큼 덜 흔들립니다. 두 번째는 반응을 줄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감정 반응이 삶을 더 괴롭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화를 내고 질투하고 억울해하고 그 모든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소란스럽게 만들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상황에 끌려다니고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을 그냥 지나가게 둔다. 반응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힘, 그게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어떤 생각, 감정, 사람, 물건에 매달립니다. 그러다 그것이 사라지면 무너지고 흔들리죠. 쇼펜하우어는 소유가 많을수록 불안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소유에 집착할수록 이럴까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덜 소유하고 덜 반응하고 덜 기대함으로써 오히려 더 편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봤습니다. 현대의 우리는 이와 정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더 갖고, 더 반응하고, 더 기대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반대로 가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덜 갖고, 덜 반응하고, 덜 기대하면서 한번 살아보라고요. 그렇게 내면이 조용해지면 비로소 우리는 삶을 덜 두려워하고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고 진짜 행복한 사람은 조용히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평온을 가장 많이 흔드는 건 무엇인가요? 그걸 조금 내려놓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워지지 않을까요?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은 윤택하게 만들어준다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 우리는 오늘 쇼펜하우어라는 한 철학자의 생각들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부분을 솔직하게 마주해 봤습니다. 삶은 원래 고통스럽고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며 관계는 상처를 동반하고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 요약을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쩌면 이 말들은 처음 들었을 땐 너무 차갑고 비관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말 속에 담긴 건 오히려 깊은 따뜻함과 현실적인 위로와 조언이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에 도달하지 않아도 괜찮다.
누구보다 외로워도 고독 속에서 나를 만나면 된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면 거리를 두고 나를 지키면 된다. 조용한 삶이라도 나다운 삶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냉철하지만 깊은 연민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철학은 복잡한 말이 아니라 이렇게 삶을 조금 덜 괴롭게 만들어주는 통찰입니다.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감정과 관계와 혼란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이해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술이죠.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의 삶을 살고 있나요? 당신은 지금 누구의 기준에서 자유로운가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삶은 괴롭지만 지혜롭게 바라보면 덜 괴롭다. 그의 말처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지혜롭게 바라본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인생은 충분히 괜찮은 것 아닐까요?